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수학쌤 L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수학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형님, 안녕하신지요? 아들 녀석이 경찰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돌아온 붕어형 방송을 꾸준히 시청했다고 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아들 녀석 유튜브 아이디를 가지고 시크릿 모드로 종종 시청하다가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망설여지지만 신뢰를 무릅써봅니다. 에피소드 1. 부끄러움과 어둠의 성남극장. 저는 1975년생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카락을 비롯하여 온몸에 털이 빠지는 일종의 머리 모를 질환을 앓게 되어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에 학창시절 내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머리 빠지는 병을 고친다고 저를 깔고 앉아서 머리 빠진 부위에 촛농을 떨어뜨리며 장난치는 친구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머리를 빡빡 깎아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학교를 다녔지만 고교 입학 후에는 주위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할 수 없이 가발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발 제작 기술이 인텔 i9 13세대급으로 발전했지만 그 시절에는 차마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그 가발을 제작해 주던 동네가 서울 남영동 성남극장 근처에 많았습니다. 물론 주 고객은 당시에도 아저씨밖에 없었습니다. 성남극장 그 단어 자체가 어둡고 침울하기만 했던 저의 청소년 시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2. 한풀이. 앞에서 말씀드린 외모에서 오는 자기지심과 낮은 자존감,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장사에 바쁘신 부모님, 같이 괴롭힘을 당할까봐 역시 저를 피하게만 했던 형.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책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국립대 수학교육과에 진학해서 가외를 하다가 학원 강사, 학원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낮 시간에는 시간이 있는 편이라 어린 시절 외모상의 컴플렉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어서 실용음악학원에서 10대 친구들하고 같이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질문.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2002년생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원래 공부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더니 태권도 학과에 진학했으나 2021년 경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312기 입교를 유예하고 올해 3월에 입대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의외로 보수적인 편이라 최근에 제 행동에 불만이 많은 듯합니다. 돌아온 붕어 형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뭔지 알 것 같네요. 예. 일단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좀 이해 충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예. 정말 일찍 하셨네. 일단 자녀분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정말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20살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네요, 거의. 예. 이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최근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는 경찰 시험이 군필자만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군필자나 이제 군대 면제받은 사람만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제도 바뀌어가지고 예.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봐가지고 어, 어린 나이 붙으셨나 보네요. 일단 축하드리고 그러면 그 아드님분이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그 불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312기든 뭐 310기든 뭐 어차피 합격한 건 마찬가지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AC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떤 분의 자녀분이 님하고 어떤 그런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뭐 여기 설명 안 드렸지만 어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취미생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가까이 대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좀 반대네요. 좀 뭐냐면 보통은 부모님이 보수적이고 자녀분이 좀 더 개방적인데 이 사연에서 나온 내용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드님분이 보수적이고 그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이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친구라고 좀 놀려가고.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ACH님.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이게 그런 것 같아. 뭐냐 하면 수학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님이 그 적어주신 대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이제 겪었던 그 외모의 어떤 컴플렉스 그리고 좀 내가 이제 그 나이 때 못 해본 거를 나이 먹어서 이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음,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용음악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대체로 나이가 어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입시반들, 예, 뭐 거기에 이제 올리다 보니까 나도 그 친구라고 이제 올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왜 옷도 막 우리 나이 때처럼 입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아들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있잖아요. 아드님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너무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의 아버지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보통 여느 때 아버지, 예. 아버지라 하는 그런 모습과 음, 너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아드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좀 그 젊은 사람 좀 옷 입지 마요. 아, 왜 자꾸 그 저희 나이 때처럼 꾸미시고 하세요. 나이도 있잖아요. 아마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하는 데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드님이 뭐 성격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 보통 그 나이 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아드님도 이제 성인이고 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음,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예. 이 문제는 음, 아버지 속사정을 이제 아드님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내가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분한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거 잘 못하거든요. 아버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자녀들이 잘 안 들으려고 꼰대 소리 들을까봐. 예. 꺼내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아버지로서 먼저 다가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나는 꾸미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자녀분한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야 돼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예. 뭐 자녀분이 성인이긴 하지만 이제 갓 성인이 된 거, 그럼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군대 완전 전역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단번에.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네. 원래 가족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게 단번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 또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말이 뭐 성인이지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니잖아요, 자녀분이. 예. 군대 갔다 오고 경찰 생활하고 이제 좀 세상 경험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분 입장에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보통의 엄마 아빠하고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제가 겪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아버지가 예전에 머리가 굉장히 희끗하십니다. 새치가 엄청 많아요. 새치가. 예. 그래서 새치가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이걸. 예. 새치가 많은 아버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 나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에 대해서 내가 나이 먹으니 굉장히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좀 세상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모습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수학생님이 뭐 가족을 위해서 못한 건 없잖아요, 사실 뭐. 단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로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이해 차이잖아요. 예. 이걸 굳이 아드님한테 이해를 갈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통의 아버지와는 다르니까 좀 이질감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분이 이제 나이 먹고 세상을 좀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드님도 성인이긴 하지만 이제 군대 생활해야 되고요. 군대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생활도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분이 아시면 좋겠지만 경찰 생활이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군 생활하고 비교도 안 돼. 지금 이제 군 생활하고 나서 경찰학교 가서 교육 듣고 이제 경찰 생활 한단 말이에요. 경찰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멘탈적인 요소도 많이 보고 세상에 또라이들도 많이 보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뭔가 제대로 된 사람들보다는 정신이 올고지 박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좀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아버지가 뭐 좀 특이한 취미를 가졌을 뿐, 뭐 우리 보통의 아버지와는 다를 게 없잖아.
그렇게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뭐 자녀분한테 붙잡고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이고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엇나갈 수 있다. 예.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직업적인 느낌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요즘에 보면 그, 그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학원이라는 게 이게 같은 교육이지만 이게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교육은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기 때문에. 이 교육바닥에서 이제 오래 계셔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누가 수업을 못한다거나 이제 그 어떤 강의를 못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요, 사실. 그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이 바닥에서.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력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가르치는 수준의 차이가. 그러면 이 어떤 사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냐. 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각자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강사만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개성이 있어야 잘 가르치면서 재미도 있고 뭐 개성 넘치는 강사들도 좋아하잖아요. 이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왜 보면 강사분들 요즘에 보면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아이돌 같이 하고 옷도 굉장히 막 화사하게 입고, 예,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 먹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어차피 입시학원을 상대하는 그 고객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고 유행이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의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뭐 수학생님이 뭔가 좀 그 나이 때 뭔가 너무 이제 꾸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학생님도.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뭐 수학생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네. 뭔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다 이해받겠다고 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네. 왜냐면 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이 많이 돼요. 네. 괜히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덧납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보세요, 길게. 길게 보고 이제 그냥 이제 자녀분 이제 머리 지켜보시고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경찰학교 가서 교육 듣고 이제 현장에 배치되고 하면서 이제 또 생활하면 음, 존중해 줄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가족들이 너무 이해를 안 해줘서 섭섭해할 뿐이다. 이게 이해를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을 존중받기 힘들잖아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이, 이제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보통 나이라면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그런 뭐 옷차림새나 나이에 맞는 어저 그런 것들을 해야 보통 사람들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 굉장히 좀 싫어하죠. 보통 한국 사회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어떤 예능 같은 어떤 재능을 뽐내는 데 있어서는 뭐 나이가 많고 적걸 떠나서 뭔가 어떻게든 재능을 보이면 되는 건데 그래야 살아남는데. 근데 보통 사회,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지내고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에서는 어떤 보통의 범죄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 와이프분도 교사라고 있잖아요. 그 교사란 직업 아시겠지만 공교육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튀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란 직업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이프분도 그렇고 자녀분도 그렇고 그런 조직에 이제 몸담아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욕심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서로의 입장을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 다름을. 아들이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예. 보통 가족이 무조건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못 해주는 부분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다름을. 그 아들이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못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입히고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서 감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자식도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개개인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품 안에 놓고 키웠다 하더라도. 예. 다름을 인정해야 돼. 자녀도 나랑 다르다. 예. 가치관과 이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어떤 충돌될 수 있는 것만 방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 특이한데 이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드니까 뭐 가족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학생님과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과 만나도 이 선입견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냥 저 사람과 난 다르다고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국 사회에서 뭔가 튀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걸 이해해달라. 제가 겪어보니까 그 욕심이에요.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라는 게 뭔가 다름을 용납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그 나이대 범죄에 벗어나면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내가 그 나이대에 뭔가 다른 행동을 한다. 다른 어떤 뭐 헤어스타일과 다른 패션을 가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선입견과 불이익은 감수를 해야 돼요. 맞잖아. 이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처럼 꾸민다고 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얻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득도 있으면 실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가시고요. 자녀분도 너무 특별하게 타치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각자 인생이니까 각자 인생을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면 고맙고 이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아들이나 나나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니까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줍지 않게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히려 수학생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부러운데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 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타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 나이 때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외모와 어떤 그런 특성을 벗어나 버리면 그걸 좀 용납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도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짧은 치마 입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꾸미고 싶고 한데 그게 사회가 용납하지 않잖아요. 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녀 전부 다 해당되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나도 이제 소시처 때 잘 나갈 때처럼 좀 젊게 있고 젊게 이렇게 좀 이렇게 폼 잡고 싶은데 이 사회라는 게 그렇게 하면 청승맞게 보일까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우리나라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나이값 점유하고 이런 얘기 들을까봐. 근데 수학생이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승원님. 사실 겁내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좀 응어리를 풀 수만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 응어리를 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예, 저항이나 좀 사람들의 불편은 감수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득이 있으면 실은 있습니다. 득과 실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원래 하던 거 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예.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들의 이해나 어, 뭐 인정을 바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인생 아닙니까? 각자 인생. 자녀분도 이제 성인 됐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본인 인생 찾아가는 건데 더 이상 부모가 이해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럴 나이도 지났고요. 수학생이면 수학생 인생이고 아드님은 아드님 인생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마음 먹고 예. 하시는 거 계속 하시고요. 예. 너무 그 자녀분과의 어떤 그런 이제 이해 차이 때문에 갈등 빚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학원 운영 열심히 하시고 음악도 열심히 배우시고요. 예. 본인이 원하는 개성 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